너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서연이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 너희가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어머니!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훈아, 너는 왜 엄마보다 며느리를 믿니? 서연이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는데 미정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들마저 서연의 편에 서 있었거든요. 그 남자 다시 만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계속 행동하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중년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곳은 한때 신혼부부들의 꿈의 터전이었죠. 지금은 40년이 넘은 세월만큼 낡았지만 여전히 교육열이 뜨거운 이 동네에서 김미정은 27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무제도 끝났으니 이제 좀 마음 추스르세요. 큰아들 지훈의 말에 미정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 김성수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죠. 49세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자신을 지칭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좀 더 자주 와서 챙겨드릴게요. 며느리 박서연의 목소리는 늘 다정했습니다. 서연은 26살, 지훈보다 1살 어렸지만 시어머니를 잘 챙겼죠. 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서연은 미정이 자랑스러워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미정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성수가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생명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약 15억.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 돈이 남편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니 손도 대고 싶지 않았죠. 답답한 마음에 미정은 아파트 앞 작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낡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캔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수와 처음 이 아파트에 들어올 때가 떠올랐죠. 1998년 지훈이 겨우 돌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희망적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누군가 조심스럽게 옆에 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단정한 네이비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손에는 보험회사 명함과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삼성생명 최도윤 과장입니다. 이 동네를 담당하고 있는데 혹시 보험 상담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미정은 처음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보험 세일즈맨들이 종종 찾아왔었거든요.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진정성이 느껴졌죠. 저, 최근에 남편을 잃어서요. 지금은 보험 얘기를 듣기가.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이신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무신경했네요. 그런데 도윤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을 조용히 집어넣으며 말했죠. 상담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시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깐 이야기나 나눠도 될까요?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미정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세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2개 더 사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많이 힘드시죠? 네.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요. 애들은 자주 와주지만 그래도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어머니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도윤의 목소리도 조금 떨렸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그런 말이 위로가 안 되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사람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매일 밤 남편이 없는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남편이 건설회사에 다녔는데요. 워낙 성실한 사람이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김성수 부장님이신가요? 미정이 깜짝 놀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 제가 이 동네를 담당하다 보니까 업계가 좁아서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아는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눠요. 상담은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도윤이 건넨 명함에는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명함을 받으며 오랜만에 작은 미소를 지었죠. 도윤이 떠난 후 미정은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미정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핸드폰을 꺼내들었던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접근 완료. 생각보다 쉬웠음.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생했어. 조심해서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도윤은 문자를 확인한 후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도윤은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따뜻해진 마음을 달래고 있었지만 이미 거미줄은 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은 도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도윤은 어김없이 공원 벤치에 나타났죠. 처음엔 보험 상담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미정 씨, 오늘은 어떠세요? 도윤은 늘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미정이 좋아하는 달콤한 카페라떼였죠. 그저 그래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미정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윤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럴 때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드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도윤의 조언은 늘 세심했습니다. 3주째 만나던 어느 날 미정의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한겨울인데 난방이 안 되니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수리기사가 다음 날에나 올 수 있다고 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전기장판 깔고 자면 돼. 하지만 밤이 되자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죠. 죄송해요. 혹시 보일러 고치는 법 아세요? 도윤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30분 후 도윤이 공구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대학 때 알바로 설비 일을 했거든요.
도윤은 능숙하게 보일러를 살펴보더니 금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점화장치 문제네요. 부품만 갈면 됩니다. 이런 밤에 부품을 어디서 구해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윤은 정말로 부품을 구해와서 보일러를 고쳐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집안에 퍼지자 미정의 마음도 따뜻해졌죠.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남자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정 씨 같은 분이 추위에 떠시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기도 했죠.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그럼 잠깐만요. 거실에 앉은 도윤을 바라보며 미정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앉아 있는 게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럽기도 했거든요. 미정 씨, 혹시 보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글쎄요. 남편이 보험을 많이 들어놔서요. 아, 그러시구나.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상속세는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세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속세요? 그런 건 변호사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절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퇴직금이랑 보험금 합쳐서 15억 정도예요. 도윤의 눈이 한순간 빛났지만 미정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 그 정도면 상당하네요. 혹시 어느 보험회사 상품이었는지. 도윤은 자연스럽게 보험 내용을 캐물었고 미정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걱정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차를 다 마신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따뜻하실 거예요. 편히 주무세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요? 미정 씨가 편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도윤이 떠난 후 미정은 따뜻한 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도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미정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파트를 나서자마자 근처 카페로 향했거든요.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도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박서연이었죠. 어째? 잘 되고 있어? 생각보다 쉬워. 완전히 경계를 풀었어. 도윤이 찬 웃음을 지었습니다. 15억이라고 하더라. 역시 아버지 보험을 엄청 들어뒀더라고. 서연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면 안 돼. 의심받으면 끝이야. 알아. 그런데 언제까지 이래야 해? 지훈이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조금만 더 참아. 저 여자가 완전히 내게 의존하게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서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저렇게 연기를 잘하다니. 연기가 아니야. 진짜 복수거든. 도윤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김성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잊지 않았어. 이 집은 우리가 가져와야죠. 서연이 도윤의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계획을 다듬어 갔습니다. 미정이 보일러 고장으로 고마워하며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말이죠. 그 순간 서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훈이었죠. 여보, 어머니 보일러 고장났다는데 괜찮대? 내일 아침에 확인해봐. 서연은 도윤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네. 내일 가서 걱정하는 척 해야겠어. 복수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따뜻한 잠에 빠져 있었죠. 도윤과의 만남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점점 그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죠. 화요일이 되면 괜히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고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49세 미망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서연이 반찬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정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런데 혹시 새로운 취미라도 생기셨어요? 서연의 질문에는 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 사실 미정은 도윤과의 만남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오해받을까봐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그날 오후 미정은 백화점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옷이라도 하나 사보고 싶었어요. 롯데백화점 여성복 매장을 둘러보는데 앞에서 누군가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예쁘다. 이 원피스 정말 잘 어울리는데.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남녀가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여자의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키의 어깨선, 그리고 목선까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었죠.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과 똑같은 헤어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다른 매장으로 향했기 때문이죠. 설마.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여자가 입고 있던 분홍색 코트가 서연이 자주 입던 것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미정은 급히 그들이 간 방향으로 따라가 봤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서연아, 지금 어디 있니? 어머니, 지금 학교에 있어요. 방과 후 수업 중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 그래. 괜히 전화했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저녁에 뭐 해먹을까 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미정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분명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미정은 도윤을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제 백화점에 갔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미정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데요? 우리 며느리와 너무 비슷한 사람을 봤거든요. 뒷모습이 똑같더라고요. 도윤의 표정이 한순간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미정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세상이 좁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젊은 남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손까지 잡고.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전화를 걸어봤는데 학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도윤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며느리분이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렇긴 하죠. 서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날 저녁, 지훈과 서연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미정은 서연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나 싶어서 말이죠. 서연아, 어제 분홍색 코트 입었니? 네. 분홍색 코트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제는 검은색 패딩 입었어요. 왜요? 아니야, 그냥.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어제 백화점에서 서연이랑 비슷한 사람을 봤거든. 뒷모습이 너무 똑같아서.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람들 비슷비슷하잖아요. 저도 가끔 길에서 제 친구인 줄 알고 부르다가 다른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지. 미정도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찝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겠니? 그냥 뭔가 예민해지신 것 같아서요. 괜히 걱정되네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서연은 미정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외로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더 자주 와서 대화 상대가 되어 드릴게요. 고마워, 서연아. 하지만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본 그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여자가 입고 있던 향수 냄새까지 기억났습니다. 서연이 평소에 뿌리던 향수와 똑같은 냄새였어요. 다음 주 화요일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나갔습니다. 도윤을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미정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착각이길 바랐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윤과 서연이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던 거죠. 미정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입구 근처에서 멈춰서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이 도윤의 뺨에 키스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미정은 얼른 벤치 뒤에 있는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며느리와 도윤이 저렇게 친밀한 사이라니. 잠시 후 서연이 먼저 떠났고 도윤은 평소처럼 벤치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타나서 따져 물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지. 결국 미정은 나무 뒤에 계속 숨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벤치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정 씨, 오늘은 어디 계세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미정은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미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미정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도윤과 서연이 손을 잡고 있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처음엔 착각이길 바랐지만 그 키스 장면까지 본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삼성생명 최도윤을 쳐봤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요즘 시대에 보험 설계사 정보가 전혀 없다니. 미정은 삼성생명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도윤 과장님을 찾고 있는데 혹시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에는 최도윤이라는 설계사가 없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치동 지역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확인해 봤지만 그런 분은 계시지 않네요. 혹시 다른 보험회사는 아니실까요? 전화를 끊은 미정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가짜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가 뭘까요? 미정은 급히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좀 도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너 친구 민수 있잖아. 경찰서에서 일하는 김민수요? 왜 갑자기 민수 얘기를 하세요? 미정은 지훈의 초등학교 동창인 김민수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자주 놀러 왔었고
미정도 그를 친아들처럼 챙겼었거든요. 지금은 강남 경찰서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 애한테 부탁 하나 해봐 줄 수 있을까? 한 사람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누구요? 최도윤이라는 사람인데. 미정은 도윤의 인상착의와 대략적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물론 보험 설계사라고 속였다는 건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사람을 조사하려고 하세요? 그냥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알겠어요. 민수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날 오후 도윤이 평소처럼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미정은 일부러 30분 늦게 나갔어요. 도윤을 관찰해 보고 싶었거든요. 미정 씨, 괜찮으세요? 어제는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더니. 네, 많이 나아졌어요. 미정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속여온 그 얼굴을 말이죠. 다행이네요. 혹시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아니요, 집에서 쉬었더니 괜찮아졌어요. 도윤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눈에는 모든 게 가짜로 보였어요. 그런데 도윤 씨,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삼성생명 말고 다른 회사에도 다니신 적 있어요?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그냥. 보험 상품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경력이 궁금했어요. 아, 저는 쭉 삼성생명만 다녔어요. 도윤이 다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미소가 어색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얘기 좀 할까요? 미정이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며느리요? 네, 우리 서연이 말이에요. 혹시 본 적 있나요? 도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그냥 이 동네에서 보험 일을 하시니까 혹시 마주친 적 있나 해서요. 아, 없어요.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미정은 서연의 외모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말이죠. 그런 분은 못 본 것 같은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정은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수한테 연락했는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뭔데? 최도윤이라는 사람 말인데 10년 전에 사기 전과가 있대요. 미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네, 아버지가 다니던 건설회사 관련 사건이래요.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사건으로 여러 가정이 파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최도윤의 아버지였대요. 미정은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2015년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해였어요. 남편이 한동안 우울해하며 술을 많이 마셨던 시기였거든요. 그 사람 아버지가 그 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미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사람과 만난 적 있으세요?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있어. 자주 만났어.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당장 그 사람과 연락을 끊으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아. 미정은 전화를 끊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미정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서연아, 너 혹시... 미정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상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요즘 중년 여성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던데요.
미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보험 설계사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너 혹시 알고 있니? 뭘요? 서연이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도윤이라는 사람 알아?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너희가 공원에서 손잡고 있는 것도.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그때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정 씨, 내일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미정 씨를 생각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미정은 그 문자를 보며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도윤의 정체를, 서연과의 관계를, 그리고 자신이 복수의 표적이라는 것을요. 남편 김성수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자신이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도윤의 문자를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정은 도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평소 자리에서 만나요. 공원 벤치에서 도윤을 기다리는 동안 미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연과 손을 잡고 있던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미정 씨, 오늘은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도윤이 평소처럼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도윤 씨, 우리 며느리 서연이를 아시죠?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제가 봤어요. 당신들이 손잡고 있는 거, 키스하는 것도.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며칠 전부터요.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저를 속인 거예요? 도윤은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요. 복수? 미정 씨 남편 때문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10년 전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문제로요. 미정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서연이와는 언제부터? 1년 전부터요. 우연히 만났는데 서연이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무슨 불만을? 시아버지 유산이 모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요. 자기들 몫이 없다고.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미정 씨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미정 씨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복수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돌아보니 지훈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 혼자 왔니? 네, 서연이는 학교에 있어요. 지훈이 도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그 보험 설계사인가요? 지훈아, 이건 복잡한 문제야.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죠.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훈을 따라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서연아. 미정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우리가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는 남자와 자꾸 만나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이상한 말이 뭔데? 서연이가 그 남자와 아는 사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는데. 어머니, 정말 그런 걸 보셨어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 모르는데. 서연아, 너 거짓말하는 거 알아. 어머니. 지훈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왜 자꾸 서연이를 의심하세요? 지훈아, 너는 왜 엄마 말을 믿지 않니? 어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해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계속. 서연이 지훈을 말렸습니다. 오빠,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세요. 서연이는 어머니를 이렇게 걱정하는데 어머니는.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요즘 잠 못 주무시고 기억도 가끔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교사라서 아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 내가 왜? 정신건강의학과요. 요즘 많이 힘드셨잖아요. 미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너희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서연이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 너희가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어머니.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훈아, 너는 왜 엄마보다 며느리를 믿니? 서연이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는데. 미정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들마저 서연의 편에 서 있었거든요. 그 남자 다시 만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계속 행동하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서연이 지훈의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보호? 네, 어머니가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미정은 모든 게 서연과 도윤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고 있었고 가족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너희들, 정말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 작정이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이제 서연의 눈물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미정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고 모든 증거는 자신에게 불리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정신이상자로 몰아가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정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도윤과 서연이 만나는 장소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번엔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미정은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미정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완전히 네 편이 되었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말해도 이제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미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면 안 돼. 의심받으면 곤란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언제까지 이래야 해? 15억이나 되는 돈이 그냥 통장에 있는데. 조금만 더 참아. 미정이 완전히 고립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미정은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미정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당장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와봐.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 1시간 후 지훈이 서연과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들어봐.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윤과 서연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지훈이 완전히 네 편이 되었네. 지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희들 대화야. 내가 직접 녹음한 거라고.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해? 이런 가짜 녹음까지 만드시다니.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조작한 거 아니에요? 조작? 내가 그런 걸 할 줄 알겠니? 요즘 앱으로 음성 합성하는 거 쉽잖아요. 서연이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뭘 봐도 안 믿겠구나.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한테 왜 이러세요? 지훈아, 너는 정말. 어머니가 너무 변하셨어요. 예전 어머니 같지 않아요. 서연이 지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많이 힘드시나 봐요. 어머니,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요. 요즘 행동이 너무 이상해요. 미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찾아온 거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의 친구인 경찰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훈이가 연락해서 왔어요. 민수야, 왜? 지훈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지훈아, 네가 왜 민수를 불렀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수야, 너까지. 지훈이한테 들었는데 이상한 사람과 만나신다면서요? 미정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민수까지 끌어들인 거였어요. 그리고 가짜 녹음까지 만드셨다고. 가짜가 아니야. 내가 직접 들은 거라고. 민수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환청이나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환청? 네, 실제로는 없는 소리를 듣거나 없는 일을 봤다고 생각하시는 거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준다고?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료받으세요. 치료? 정신과 치료요. 안 그러면 뭘 어쩐다는 거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써야 할 수도 있어요. 미정은 섬뜩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발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네, 안 그러면 강제 입원도 가능하거든요. 미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너희들, 정말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 작정이구나.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랑? 네, 어머니가 더 이상 이상한 행동하시는 걸 볼 수 없어요. 지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선택하세요.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시든지 아니면 뭐, 후견인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미정은 절망했습니다. 후견인 제도라니. 그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는 거였어요. 너희가 정말 그럴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미정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민수까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도윤과 서연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 며칠 드릴게요.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미정은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이제 정말 혼자서 싸워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미정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아저씨, 우리 아파트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CCTV요? 무슨 일이세요?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요. 지난달부터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 주변을 맴도는 것 같거든요. 관리소장은 미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7년간 이 아파트에서 살면서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했던 주민이었거든요. 그러시면 확인해보죠. CCTV 화면에서 미정은 도윤이 자신의 집 앞을 여러 번 지나다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자신과 만나기 전부터 말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우리 집 주변을 맴돌았어요. 아, 이분이요?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왔어요? 석 달 전부터요. 처음엔 다른 집들도 다녔는데 나중엔 댁만 집중적으로. 미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도윤이 자신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혹시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USB 가져오시면 복사해 드릴게요. 미정은 급히 집에 다녀와서 USB를 가져왔습니다. CCTV 영상을 복사한 후 이번엔 은행으로 향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최근에 큰 돈이 들어왔네요. 보험금이군요. 네, 그런데 혹시 이 통장으로 누가 접근하려고 한 적 있나요? 접근이요? 다른 사람이 제 정보를 물어보거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며칠 전에 따님이 오셔서 어머님 계좌 정보를 문의하셨어요. 며칠 전에? 네, 박서연 님이요. 가족이시라고 하시면서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자신 몰래 은행에 와서 정보를 캐낸 거였어요. 어떤 정보를 물어봤죠? 잔액이랑 거래 내역이요.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관리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정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보를 함부로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 가족분이시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오신 것 같았거든요. 미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은행을 나온 미정은 이번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여성 전문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미정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윤과의 만남, 서연과의 공모,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상황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변호사가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미정이 USB와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특히 CCTV는 결정적이네요. 정말요? 네,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은행에서 정보를 캐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정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사기 미수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며느리 명의로 빼돌린 돈이 있다면 그것도 추적해야 해요. 미정은 변호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미정은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있는 강남경찰서였어요. 민수야. 어머님? 여기는 왜?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미정은 민수에게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서연 씨가 정말 이런 일을. 너도 이제 믿겠지?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신고? 네,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예요. 그리고 며느리분도 공범이고요. 미정은 드디어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윤을 체포하러 갔어요. 도윤은 자신의 원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도윤은 서연과 통화 중이었어요. 뭐야? 뭐 하는 거예요? 도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최도윤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핸드폰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 오빠, 무슨 일이야? 경찰이 핸드폰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도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편 서연은 집에서 급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경찰이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 같이 가시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 오빠, 날 버릴 거야? 서연이 오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은행 CCTV, 통화 기록, 그리고 미정이 녹음한 대화까지. 경찰은 서연을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고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었거든요. 복수의 톱니바퀴가 완전히 부서진 순간이었습니다. 도윤과 서연이 체포된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상기되어 있었어요. 지훈아, 왔구나. 어머니, 서연이가 체포됐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이. 지훈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왔니? 네. 민수한테서 전화 왔어요. 서연이가 사기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고. 지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내가 시어머니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일어나. 저는 어머니를 믿지 못했어요.
서연이 편만 들고 미정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다. 너가 어떻게 알았겠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정은 지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도윤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의 공모, 그리고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했던 계획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10년 전 아버지 일 때문이었구나.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버지도 잘못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복수할 수는 없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서연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때 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야, 들어와. 민수는 수사 결과를 알려주러 온 거였습니다. 어머님,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 도윤은 사기 전과가 여러 건 있었어요. 이번 일도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였고요. 서연 씨는 처음엔 단순 공모인 줄 알았는데 조사해보니 더 심각해요. 지훈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뭐가 더 심각하다는 거야? 서연 씨가 이미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었어요. 다행히 서류 미비로 실패했지만 미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출? 네, 5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이었어요. 만약 성공했다면 지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리 집까지 날아갈 뻔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서연 씨 통장을 추적해보니 이미 다른 돈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른 돈? 어머님이 주신 용돈이나 명절 선물비 같은 거요. 꽤 큰 금액이었어요. 미정은 허탈했습니다. 며느리라고 믿고 줬던 모든 돈들이 결국 자신을 속이기 위한 밑밥이었던 거였어요.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훈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3년 정도, 서연 씨는 2년 정도 예상하면 될 거야. 초범이라서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며칠 후 지훈이 구치소에 있는 서연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를 만나고 왔어요. 뭐라고 하던? 계속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심인지 연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서연이가 뭘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혼할 거예요. 지훈아, 어머니를 그렇게 속이고 저까지 이용한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미정은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은 지훈과 함께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과 재산 반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서연 씨 명의로 된 계좌들 모두 동결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돈들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사기로 얻은 돈이니까 당연히 반환해야 해요.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윤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서연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혼과 함께 모든 돈을 반환해야 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미정은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도윤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혀냈다는 만족감과 함께 자신이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커피 사왔어요. 지훈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앉았습니다. 고마워.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미정은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지훈아. 네. 그 사람들이 날 속였지만 덕분에 난 다시 강해졌어.
어머니, 4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해냈거든. 그게 나쁘지만은 않더라. 지훈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서로 의지하면서. 네, 어머니. 미정은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가온 위로가 독이었지만 그 독을 이겨내면서 자신도 몰랐던 강함을 발견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속임수도 거짓말도 없는 진실만 있는 삶말이에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어머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럴까? 네, 분명히요. 미정은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얽매여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집에 가자, 지훈아. 네, 어머니. 두 모자는 나란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의 뒤를 비추고 있었어요. 중년의 유혹은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좋은 일이 곧 찾아올지도 몰라요.